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여러 지역들 중에서 파나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지구본 연구소에서 파나마 이야기 여러 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다 그린란드에 지금 관심이 가 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지역은 이제 파나마 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그린란드처럼 어디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나마가 더 중요한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린란드라는 그 좀 신기한 신비함 그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12월 24일이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운영하는 그 미디어 있죠. 트루스 포럼인가? 거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죠. 파나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한테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중국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나마 사람들한테 파나마인들에게 파나마 운하를 반환을 했지 중국이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다시 이걸 되찾아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한바탕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많은 선박들이 미국과 관련된 선박들인데 미국 선박들한테 너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지 않으면 낮출 의도가 없으면 그냥 미국한테 반환해라. 라고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파나마에 던진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파나마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주장한 것처럼 파나마 운하는 중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군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파나마 정부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하고 파나마 운하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중국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까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즉 파나마 운하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돼서 중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참여 간섭 이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도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파나마 운하는 중립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 누구든 파나마 당국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잘 쓰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너 거 내 거가 어딨냐. 라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나마라는 나라 자체는 중미에서 가장 이제 좁은 이제 그런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은 이제 카리브해, 아래쪽이 태평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라는 나라를 지금 북에서 동서로 이제 가로지르는 지금 화면을 지금 돌려놔서 좀 이렇게 보이십니다만 어떻든 가로질러서 파나마 운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남쪽에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과거에 불법 이민 이야기를 했을 때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중미를 거쳐갈 때 제일 어려운 난구간이라고는 다리안 갭이 지금 파나마 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라는 나라 중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파나마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미국이 만든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파나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파나마는 상당히 이제 번화한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습이 이제 파나마 시티, 파나마의 수도는 파나마 시티, 참 멋이 없는 그런 이름이긴 한데 의외로 고층 건물도 많고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보내기 좋은 따뜻한 기온, 그 다음에 미국 통화 자유롭게 잘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또 파나마로 가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파나마 운하는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만든 거죠. 원래는 이제 19세기에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던 프랑스의 레셉스가 다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1904년에 미국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하면서 파나마 운하 양쪽으로 각각 5마일씩 그러니까 합해서 10마일을 미국 영토로 하게 되고 이 지역은 미군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0마일이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한 16km 정도 띠로 쭉 파나마 나라랑 가운데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4년에 이제 미군들이 있으니까 여기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었는데 이 지역 내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파나마 국민들이 파나마 시위대가 파나마 국기를 개항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지하려고 하는 이제 미군들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유혈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 파나마 운하가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이제 감자로 떠오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77년 당시 이제 카터 대통령 시절에 파나마를 이제 다스리던 토리오스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이 이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마지막 날 1999년 12월 31일 날 파나마로 이제 이 파나마 운하와 관련돼 있는 일체의 권한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도 미국 공화당 같은 정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이거를 왜 넘겨주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뭐 넘겨주기로 이미 77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나마 운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한 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적으로 뭐 화물을 환적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화물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실려가는 아니면 미국에서 나와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이제 이러한 화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한 2.5%를 담당을 합니다.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양으로 보면 그런 거지. 사실 저 밑에 마젤란 해역까지 돌아가는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단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파나마 운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의 한 40%가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동해안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이 지역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나마와 미국은 뭐 좋은 관계, 뭐 악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두 나라의 관계라기보다는 제3자, 즉 중국이 개입을 하는 여러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 파나마를 둘러싼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영토, 내 거였던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도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커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보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하는 이 지역이 여기 발보아라는 이 지역이 있고요. 위 지역에 또 콜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운하 양쪽에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짐을 내리기도 하고 하는 등등이 있는데 이 두 지역 항구, 즉 발보아와 크리스토팔이라는 두 항구를 관할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파나마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업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홍콩 업체예요. 홍콩에 기반한 이제 허치슨 포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항만을 운영하는 되게 큰 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인데 여기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 컴퍼니라는 이 회사가 지금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 항구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계약이 이제 연장이 됐는데 2047년까지 관리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당연히 파나마 국가 소유지만 운영은 민간 업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 민간 업체가 이제 홍콩 업체다. 근데 홍콩 이꼬르 중국. 이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걱정을 하고 뭘 우려했는지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나마와 미국 간의 이제 갈등에서 중국이 이제 개입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2018년도에 파나마 지역에 중국이 대사관을 짓는데 하필 그 위치가 뭐 시내 한복판 이런 데라기보다는 파나마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곳에 짓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그건 안 되지. 왜? 어떻게 보면은 파나마 운하라는 것은 미국 군함들도 자주 이용하는데 어떻게 그런 지역에 너무 노출이 강한 지역에다가 대사관을 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바탕 이제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까 허치슨이라는 이 업체는 도대체 무슨 업체냐, 뭐 중국군이 운영하는 업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되게 오래된 해운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CK 허치슨이라는 게 이제 정확한 이제 명칭이고요. 원래부터 이제 돈이 많았던 억만장자 홍콩에 기반을 둔 가족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도 돼 있어요. 홍콩 증시에 상장도 돼 있는 이제 공개돼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본토에만 적용이 되던 이제 국가안보법이 이제 몇 년 전에 큰 시비 끝에 이제
홍콩에도 적용이 되면서 중국 정부의 CK 허치슨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당연히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CK 허치슨은 이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자회사들 중에는 이제 중국 최대 이제 항공업체인 뭐 항공공업집단 공사와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들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항공공업집단 이제 공사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CK 허치슨 역시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의혹 아닌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CK 허치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항구를 운영합니다. 24개 나라에서 53개의 항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탑 클래스의 이제 항만 이제 운영을 대행해주는 이제 그러한 회사인데 이게 하필 파나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이제 심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와의 관계, 파나마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불편함을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드러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다 치워버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이 파나마에 대해서 뭐 과거에는 반환했다가 지금은 또 왜 갑자기 저렇게 민감하게 나타나느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파나마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항들을 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파나마라는 나라는 이제 중앙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중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멕시코까지는 북미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여기는 이제 남미죠. 그리고 사이에 있는 이렇게 호리병 같이 얇게 돼 있는 지역, 파나마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중미인데 이 중미 지역에도 중국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중국계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넘어온 중국 사람도 있고 옛날서부터 살던 중국계 이제 사람들도 있겠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파나마입니다. 한 20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는 되게 깁니다. 19세기 때부터 왔어요. 19세기 때부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중미 지역, 지금 파나마 지역에 오기 시작을 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지역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파나마가 가장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거꾸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파나마 운하 만들던 그 시절에 왔던 후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파나마로 중국인 이민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당시 이민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광둥성 또는 이제 홍콩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이제 발달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에서는 이제 구멍가게, 뭐 소매점, 우리 물건 파는 이런 이제 가게들을 가리켜 가지고 엘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노라는 게 이제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업과 소매업에서 중국 사람들의 영향력이 꽤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제 19세기 때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갔죠. 뭐 원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먹고 살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쿨이라고 그러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쿨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파나마로 오게 된 계기는 1850년에 이제 트랜스 파나마를 연결하는 이제 운하를 파기 전에 철도를 먼저 놨어요. 그 철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 노동자로 노예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계약 노동자로 한 1000명 정도가 파나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황열병을 비롯한 많은 이제 이 토착 풍토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인근의 다른 지역들로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긴 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프랑스 레셉스가 이제 파나마 운하를 팔 때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약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뭐 그 당시에 뭐 중국 본토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냥 파나마 지역에 눌러 앉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계 파나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여기에 대한 경계령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많이 왔다. 두렵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동네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경계심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뭐 황화론이라고 하는 황인종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음모론이 당시에 상당히 팽배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민법을 개정해서 아시아 사람들, 황인종들의 이민을 전면적으로
틀어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나마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1903년이 이제 파나마가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나마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이 파나마에 와 있는 당시 중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쫓아내지는 못하겠지만 더 이상 새로 들어온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지던 1940년에는 원래 이제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히스패닉 계열 사람들을 제외한 비히스패닉계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까지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성 조치를 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41년에 많은 중국인들이 파나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으로부터의 이민도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조치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 여론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1946년에 원래 파나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다시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파나마에서 꽤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똘똘 이제 뭉쳐서 우리끼리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파나마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고요. 결국 이 파나마라는 나라는 꽤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중미 지역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중국이 아닌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 타이완하고 국교를 체결한 이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하고 그 단교하고 중국하고 파나마가 수교한 것은 상당히 늦습니다. 2018년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6월에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파나마인들이 여러 가지로 큰 힘을 썼다,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파나마라는 지역하고 중국과의 영향력, 관계 이런 것들은 꽤 오래된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가 체결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당시에 이 지역을 이제 방문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은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되게 시진핑 주석이 지금보다 훨씬 젊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이후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업, 뭐 투자 활동들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파나마 운하가 이제 파나마라는 나라를 가로지르다 보니까 여기를 넘나드는 이제 그 가로지르는 그 다리를 놓는 것도 파나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큰 사업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네 번째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네 번째 교량 사업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이 수주를 해서 완공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어떤가요? 파나마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을 바라봤을 때 시선이 어떨까요? 그냥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좋은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파나마라는 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데 이 국민들, 파나마 국민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 보면은 반중국인 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냐?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시아 사람들 자체를 좀 꺼려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아까 1980년대 이후로 파나마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합법적으로 넘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소매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이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나마 정부가 2016년도에 이제 불법 체류자를 이제 구제해주는 그냥 합법화, 양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시위를 조직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이제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이런 시위가 한번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파나마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중국과 수교를 하는 게 좋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강대국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파나마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파나마 정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런 불만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새로 중국 사람들이 소매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이제 제도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어떻든 새로 이제 파나마로 들어오는 신규 이민자들은 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뭐 파나마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허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뭐 중국계 파나마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뭐 명목상 서류상
만들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국 기업은 이제 국교 수립 이후에 파나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파나마를 자기의 영토, 자기의 사활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간주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눈의 가시처럼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 파나마에 투자를 하면 뭐 거기서 제조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과 관련돼 있는 운하와 관련돼 있는 여러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빙자한 이중용도 투자 아니냐라는 거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투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항만 현대화를 시켜주고 그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차근차근 회수해가는 뭐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기도 볼 수 있지만 항만이라는 민감한 그리고 더더구나 운하라는 이것을 중국이 통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이 항만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위탁하는 항구에 미국 해군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항구도 아니고 운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뭐 싱크탱크나 여러 뭐 해군이나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항만을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뻔히 보이는 그 항만 속에서 움직이는 배들만 봐도 미국 정부의 의도가 뭔지 그 다음에 미 해군의 또는 미 해병의 여러 물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파나마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트럼프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갖고 오자라고 말하는 트럼프식 간단한 해결법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파나마 이제 공무원들, 이제 파나마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민간인들이 파나마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네트워크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는데 뭐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그래요. 파나마 공무원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양쪽 모두를 경계하는 것이 파나마의 일반적인 심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파나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운하라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 운하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더 많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 돈으로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1대1로에 서명한 국가가 이제 파나마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미국에 이제 신경을 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나마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이제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던 이제 미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노리에가 대통령을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잡아가던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있지만 시간이 벌써 이제 한 40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제일 익숙하고 편하고 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니까 미국을 좋아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나마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미국이랑 잘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불만은 뭐냐? 아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관심, 중미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거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좀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느냐라는 이제 불만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파나마라는 지역은 미국한테는 사활적 이해가 달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프로님이랑 같이 이제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이 세력권을 이제 챙길 것이다라고 하고 제가 그 세력권에 뭐 그린란드는 물론이고 당연히 이제 파나마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뭐 파나마 운하 다시 우리가 반환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황이 좀 엄중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파나마로서는 이것을 그냥 내줄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어쨌건 끝난 일로 이제는 다 잊혀진 일로 됐던 일들이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 파나마의 운명도 꽤나 복잡다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지역에 내리는 비가 강우 양이 줄다 보니까
이 운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투자, 다른 방법 이걸 통해서 운하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 국가가 다시 파나마에서 또 갈등을 빚고 그 와중에 파나마라는 나라 그리고 파나마 국민들이 또 희생과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셨겠지만 파나마와 중국은 꽤나 긴밀한 인종적인 그리고 과거 이민으로 얽힌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양쪽의 관계가 또 새롭게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